전교생 해외 의학 연수를 보내주겠다. 뭐 전교생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이제 오시게 되면 주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다.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일자리도 알선하겠다. 실현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곳에서 지금 또 그런 실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농어촌 지방도시 역시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촌이 쇠퇴하면 국가 균형 발전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촌 활동을, 농촌 운동을 열심히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장원 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죠? 네, 함양에서 여기까지 좀 네. 시간이 걸립니다. 네, 경남 함양에서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함양에서 지금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 말고도 원래 뭐 다른 일을 지금 해오고 계시죠? 어떤 네. 활동이신가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함양으로 귀촌해서 네. 이제 다볕 자연 연수원이라고 다양한 그런 뭐 공무원 연수나 또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네. 어떤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10여 년 정도 되셨군요. 네. 원래는 많이 아시는 분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있으시겠지만 네. 녹색연합 사무총장 하셨고 네. 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경력을 토대로 지금 이제 뭐 귀촌하셔서 네. 그런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이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는 언제 만드신 거죠? 네,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작년 네. 5월 중순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 정말 유토피아라는 용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희망이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 어떤 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농촌에 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네. 농촌이 이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될 것 네.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네. 그 제가 작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니까 같이 농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연구소를 하나 만든 것이죠. 네. 네. 우리나라 원래 그 귀촌 인구가 많이 늘면서 2017년이죠. 뭐 네. 50만을 넘어섰다. 네. 물론 이제 귀농보다는 귀촌 이게 훨씬 많죠. 중심이지만 네. 그런 추세가 이제 2019년인가요? 좀 네. 꺾였는데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이렇게 도시 근교나 그리고 좀 그 농촌 도시로 이렇게 그 뭐 이전하는 하고 싶은 그 도시민들이 많이 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경남 함양에 있는데 서부 경남이거든요. 네. 그 함양이나 거창이나 산청, 합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특히 그 부동산 그 정보를 보면은 네. 그 빈집이나 그런 또 땅을 찾는 도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인위적으로도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지원 활동하는데도 뭐 제가 아까 뭐 질문에서 여쭙듯이 좀 이렇게 추세가 꺾였는데 네. 이 팬데믹 때문에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완전히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종의 그런 뭐 세컨드 하우스 개념인데 도시가 워낙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이제 시골에 이제 집을 하나 더 갖고자 하는 예. 뭐 이상한 이야기지만 피신처를 구하고 있는 도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물론 뭐 이 코로나 이전에도 저도 그런 용어는 들은 것 같습니다. 3도 4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3일은 도시에 있고 네. 뭐 4일은
뭐 촌에 농촌에 네, 있고 네. 뭐 이런 그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세컨하우스 네. 뭐 피신처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시민들이 농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그 농촌 유토피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 사업이라 그럴까요? 진행이 네. 된 겁니까? 그 제가 주로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예. 농촌 공동체를 살리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함양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하면인데 네. 그 서하면에 서하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학생이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었죠. 10명이면 되게 분교로 그렇죠. 이렇게 네. 가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학생이 10명에 이제 학급이 3개인데 네. 분교로 되죠. 분교된 다음에는 이제 또 폐교로 갑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분교가 되면은 다 다른 전학을 데로 가는 전학을 거죠. 시킵니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은 면에 있으니까 학교를 살려보자.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가 10명 학생을 새로 전입생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환경만 맞으면은 도시에서 오고자 하는 그 수요 그게 아주 폭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입니다. 그러면 서하초등학교 사례를 좀 더 여쭤보면 네. 그 10명이었던 학생이 지금 몇 명까지 늘었습니까? 지금 3배로 늘었죠. 30명이 되었으니까요. 30명. 전교생이. 그리고 학생만 그런 거고. 네. 그러니까 예. 학생들의 네. 학부모까지 따지면은 인구가 많이 늘었네요. 지역 인구가. 정확하게 54명이 늘었죠. 네. 늘었고 이제 53명인데 전입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 명은 또 이제 와서 출산한 경우까지 있으니까 서하면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네. 학교도 학교지만 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네. 그 학생들이 어디서 온 거죠? 서울에서도 왔고요. 네. 또 부산, 또 뭐 대구, 뭐 전주, 뭐 거제 주로 이제 대도시에서 전국에서 왔습니다.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건가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학교 네. 살리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이제 오시게 되면 주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다. 네. 빈집을 구해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일자리도 알선하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교생 해외 의학 연수를 보내주겠다. 뭐 전교생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네. 또 전교생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10가지 정도 내걸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만 해도 상당히 큰 뭐 당근인데 네. 10가지란 말씀이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주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빈집을 네. 그 서하면에서 이제 마을에서 같이 구해서 빈집을 구했고요. 근데 빈집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LH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네. 이제 수요가 많으면은 학부모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래서 이제 집을 지었고요. 작년 12월에 네.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이제 학부모형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뭐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 LH에서 집을 지었다면은 뭐 상당히 수준 높은 집일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사해서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예. 제가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예. 벽체가 60cm이고 태양광도 되어 있고 통상 벽체가 몇 cm죠? 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통상은 60cm. 20, 30cm인데 그렇죠. 60cm로. 예, 그게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요. 28평형이죠.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고 또 완전히 스마트 아파트로 만들었으니까 최고의 시설로 주거 비용도 뭐 거의 안 것이죠. 들어가네요. 에너지 제로. 그래서 임대주택이니까 월 한 10만 원 내외인데 관리비는 뭐 거의 없죠. 에너지 네. 제로 하우스니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집이죠. 네. 네.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공급을 하시는 거죠? 농촌에 보기보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뭐 기간제 이런 일자리가 많은데 사실은 농촌에는 인구가 별로 없어서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서 본다면은 이 수요가 오히려 이거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전학한 학부모들에게 지금 일자리가 지금 주어지거나 네, 찾으신 거죠? 그렇죠. 뭐 그냥 가족이 부모가 오면은 뭐 한 분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이 시골의 작은 학교는 계속해서 대면 교육을 하고 돌봄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지금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적어도 시골에서는 큰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뭐 농촌 이렇게 또 생활비가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뭐 기촌에 예. 살아보지만은 거의 뭐 네. 먹거리 포함해서 다 주변에서 이렇게 얻기 때문에 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조사비 이외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들어가는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버스비도 뭐 1,000원 내면은 어디서나 다 갈 수 있으니까 저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돈은 오히려 저는 시골에 오면은 더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는 분들 뭐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지만 하여튼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학생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고 학생들도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뭐 영어 같은 것도 선생님이 원어민하고 또 우리 한국 선생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학생이 모두 한 반에 뭐 5명 정도이기 때문에 1대1 네. 교육을 하다시피 하니까 도시에서보다 오히려 그런 영어 성적이 더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네. 그 서하 초등학교가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좀 쓰고 있는데 네. 서하 초등학교 모델이 다른 지금 인근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좀 실현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곳에서 지금 또 그런 실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서하초등학교 모델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예. 굉장히 전국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로. 그런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네. 인근에 있는 무주군이라든지 이제 부당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또 남원에 삼해면에 있는데 삼해초등학교, 또 거창에 가북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뭐 그런 인접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역시 이제 작년에 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런 지리산 주변 지역 초등학교지만 다른 전국의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뭐 곳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60명 이하 학교를 이제 폐교위기 학교, 작은 학교라고 이렇게 그렇게 통칭하는데 네. 그런 학교가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교라도 어떤 지자체라도 학교 살리고 싶고 또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인구를 또 증가시키고 싶죠.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 유토피아 대학도 이제 만드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건 또 뭔가요? 농촌에 제가 살아보니까 네.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뭐 젊은이들이 다 밖에 나가버리니까 네. 그 서하초등학교 살리기를 해도 서하면을 살려 놓아도 지속 가능하지 않죠.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 농촌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올해 네. 예,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개교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뭐 인가대학인가요? 비인가대학인가요? 저는 뭐 비인가대학 전문입니다. 아, 제가 네. 20년 전에 원래 뭐 대안학교 예, 예. 전문가시니까. 그게 이제 예. 녹색대학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비인가대학이죠. 네. 기존의 어떤 그런 인가대학은 뭐 만들기도 어렵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비인가대학 대안대학으로 만든 건데 미국의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나 프랑스의 에콜 42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비인가 대학인데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비인가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첫 해인 올해 몇 명이나 선발하시고 교육 기간 네. 또 뭐 어떤 그러니까 다른 뭐 대안학교 대안대학입니다만은 다른 대학과 어떤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정원은 첫 해는 30명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차 늘려 나가야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비인가 대학이고 그리고 언택트 온라인 대학이니까 뭐 온택트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산무 대학이라 그러는데 뭐 온라인 대학이니까 특별히 캠퍼스가 필요가 없고 또 교수 제도도 없습니다. 없고 등록금도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아예 기본소득을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뭐 네. 그게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정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3년 과정이고요. 또 2년 차가 되면 아예 학생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대학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뭐 실용적인 맞습니다. 학교다 뭐 이런 네네. 뭐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하여튼 학비 없고 오히려 네네. 뭐 소정의 뭐 장학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네. 하여튼 그 비용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교수 제도가 없는 거지 가르치는 분은 있는 거죠, 당연히. 멘토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완전히 실용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네. 학생들한테 이제 그룹별로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의 최고 전문가를 모아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평가를 하고 또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3년 졸업하면은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3년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키워내기 때문에 대신에 3년간 농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 예. 근데 그 커리큘럼이라 그럴까요? 이제 네. 교육 분야는 뭐 농업이 주를 이루겠지만 또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농업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우리가 한 12분야 정도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변화 이런 쪽입니다. 앞으로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네. 됩니다. 코로나에 못지않은 큰 우리한테 재앙이죠. 음. 그다음에 뭐 농촌일수록 오히려 그 IT나 이런 게 또 스마트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제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품 가공 이런 분야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생태 건축 이런 분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어쨌든 농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네. 기후 변화는 뭐 당연히 뭐 글로벌 이슈고 네. 우리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정책적 역량을 뭐 집중하는 뭐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기후 변화도 네. 그 큰 커리큘럼 중에 하나군요. 농촌이 사실은 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됩니다. 네. 농촌의 그런 어떤 숲이라든지 예. 또는 벼농사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가둘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도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농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안으로서의 농촌을 생각하면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특히 농촌 유토피아 대학 같은 데서는 제일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이 초석을 우리 또 이 소장님께서 농촌 유토피아 네, 대학을 만드셔가지고 네, 네. 추진을 하시겠네요. 하여튼 여기서 그런 아주 창조적인 상상력 네, 그런 인재가 나오고 하여튼 지역을 이렇게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촌에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다 정책이든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예. 다 패턴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인재가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표여서 아이오리 과정이 3년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년 차는 이를테면 이제 교양 과정 같은 건데 통섭 또는 융합 과정이거든요. 뭐 2년 차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창조적 상상력, 3년 차는 이제 지역 리더십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인재가 절실합니다. 많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우리 또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질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통상 농업 농촌 얘기를 할 때 그 농업 보조금 문제 많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많이 이렇게 쏟아붓긴 한데 이렇게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키워져서 뭔가 이제 그 뭐 프로젝트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효율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국가 이 농산업촌 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엄청난데 예. 사실은 뭐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가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통해서 그런 돈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크게 물론 지금 다볕 연구소도 지금 자연 연구소도 네. 운영하고 계시지만 크게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를 통한 이 초등학교의 그런 뭐 혁신, 네. 농촌 혁신 그리고 이제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앞으로 뭐 그 자체로도 지금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또 좀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그냥 이제 단지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학의 학생들하고 농촌 유토피아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뭐 에너지 문제 포함해서 기후 변화 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마을을 만들고 또 그런 대학을 이번에는 이제 경남 함양에서 하나 만들지만 우리나라 도가 9개거든요. 그러니까 9개 도에 1개씩 다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어떤 농촌 유토피아의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고 뭐 한류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것도 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제가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야말로 작은 농촌 지역에서 지금 혁명적인 일들이 네. 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는 대학교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뭐 앞으로 또 제가 종종 모실 테니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농 간 소득 격차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그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농촌 유토피아 연구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결책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